어서오세요. 팀 이상입니다. 누군가는 하늘을 날았고 누군가는 총을 들었으며 또 누군가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모두가 자신보다 누군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일상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름보다 먼저 사라진 삶, 그리고 그 삶이 남긴 조용한 울림. 우리는 그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는 조용히 자신을 불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참전용사, 그리고 소방관. 시대는 달랐지만 그들의 마음은 같았습니다. 이 글은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희생과 용기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저는 1901년 평양에서 일남 4녀 중에 차녀로 태어났습니다.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던 중에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는 바람에 3주간 구류되었었죠. 그 후 임시정부 공채 판매 및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하다가 6개월간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추록 후에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애국 동지들과 접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평양 청년회 여자 전도단을 조직하여 비밀 공작을 전개하였으나 일본 경찰에서 발각되어 상하이로 망명하였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다가 육군 항공학교에 1기로 입학하여 공군에서 한국 최초의 여자 비행사로 복무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교관으로 활동을 하며 다양한 독립활동을 하다가 광복 후 귀국하여 6.25 전쟁 때 국방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삶의 끝에는 전 재산을 장학사업을 위해 기부하고 낡은 목조 건물에서 남은 생을 살다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1928년 안동에서 이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평범하게 농사일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평화롭게 농사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북한군의 남침 소식을 듣고 국가의 부름에 응하게 되어 입대를 하게 되었고, 낯선 전선, 끊이지 않는 포화 속에서도 동료들과 함께 한치의 땅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치열한 시가전을 겪으며 많은 전우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전선을 지키는 도중에 적이 쏜 총에 다리를 맞게 되어 부상을 입었고, 후퇴하는 동료들과 달리 움직일 수 없었던 저는 그곳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제 가족들은 저의 소식만 들었을 뿐 저의 유해는 아직 그곳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차가운 땅 속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곳에서 전투를 잊지 않은 군인들의 노력으로 저를 덮고 있던 차가운 흙이 아닌 따뜻한 햇빛을 볼 수 있었고, 이제는 흙이 아닌 가족 품에서 잠을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1979년에 서울에서 일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에서 뜨거운 불길을 뚫고 사람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소방학교에 진학하여 구조, 응급처치, 화재 진압까지 모두 익히며 오직 한 가지 꿈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렇게 발령을 받고 출동을 나서면서 사람들을 구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였으나 진입 경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현장에서 떨어진 곳에서 소방호수를 끌고 와서 진압을 하였으며 진화를 시작을 하여서 7명을 구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안에 아들이 남아있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무시할 수 없던 우리 팀원들은 방화복을 입고 불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건물은 무너지게 되었고 나와 팀원들은 건물 속에 그대로 매몰되었으며 다른 소방관들이 건물 수색을 하였으나 끝내 나는 다시 태양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자의 시대에서, 자리에서 뜨겁게 살아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하늘을 날았던 비행사, 전우와 가족을 위해 총을 들었던 참전용사, 누군가의 오늘을 지키기 위해 불 속으로 들어간 소방관. 이름보다 삶이 먼저 기억되어야 할 사람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이들의 비범한 용기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기억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들이 지켜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들의 삶을 잊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희생에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